텅 빈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써 내려간 숫자 하나가 선명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역대급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소 앞에는 며칠 전부터 급매라는 딱지가 붙은 매물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내놓은 이 매물들의 주인공은 대부분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집을 팔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세금 폭탄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유예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더해 최대 30%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집 두 채를 보유한 어느 60대 투자자는 5월 이전에 한 채를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만 5억 원이 더 붙는다고 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직장인의 10년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금매 딱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2026년 2월과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팔려는 자는 세금이 두렵고 사려는 자는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5월 9일 이후 펼쳐질 세 가지 시나리오와 지금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집을 가진 분도 집을 살 예정인 분도 그리고 전세로 사시는 분도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팔 때는 기본 세율에 더해 20%에서 30%의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2021년 정부는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명목으로 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지난 몇 년간 다주택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집을 팔 수 있었고 일부는 이 기간을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예 기간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 이번에는 정부가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못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투기 억제와 다주택자 정리라는 강력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약 60% 수준인데 이를 시행령으로 올릴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맞물리면 다주택자들에게 이중 압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폭탄이고 버티자니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5월 9일 이전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행렬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차피 팔아봤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버티겠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금 현상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두 부류의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의 결말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 하반기 집값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하락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매물이 잠기고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역설적인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초연극화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5년 정부가 이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무려 6억 2,287만 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23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의 상승분만으로 평택 아파트를 25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값이 하위 20% 아파트 7채 값과 같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집 한 채가 다른 집 7채 값이라는 이 숫자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불평등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 전국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만 5,054 가구로 집계됩니다. 이는 2023년에 35만 9,362 가구에 비해 불과 3년 만에 무려 43%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48% 격감합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9,597 가구에 불과합니다. 2025년 3월에 27,251 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64.8% 줄어든 것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2022년과 2023년 고금리 충격으로 건설 착공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니 지금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급이 줄면 자연스럽게 전세 물건도 줄어듭니다. 2026년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연히 돌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25년 말부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5년째 전세로 사는 38살 직장인은 이번 계약 만료 후 전세 물건을 찾는데 3달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겨우 찾은 집의 전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5천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고 적금도 깼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숫자는 항상 누군가의 삶과 직결됩니다. 대출 규제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정작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자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끝에는 결국 상위 계층만 부동산 자산을 늘리고 하위 계층은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동산에 의존적인 구조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는 이제 단순히 집 한 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의 차이가 되고 은퇴 후 삶의 질이 차이가 되고 결국 대물림되는 계층의 차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미 서울 반포자의 아파트의 경우 2026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이 427만 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는 더 팔아야 하는 압박을 받지만 팔면 양도세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책이라는 채찍과 세금이라는 족쇄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류의 피해는 항상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행동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보유 자산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권 핵심 입지의 주택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장기 보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이나 외곽 지역의 투자용 주택이라면 5월 이전 매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거주자와 무주택자가 새겨야 할 조언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2026년 하반기 이후인 분들은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급 절벽과 전세난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구매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청약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3만 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예고되어 있으며 일부 핵심 단지는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이고 가족의 안전망이며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시장이 격동하는 순간에는 더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공포에 휩쓸리지도 말고 근거 없는 낙관에 취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현실에 기반한 판단만이 이 복잡한 시장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5월 9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선택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